안녕하세요. 유튜브 훈훈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허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금융 이해력의 연관성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있나요? 이자나 기회비용, 적금과 예금의 차이, MMF와 CMA, 그리고 연금에서 DC형과 DB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어떤가요? 또 ISA와 IRP는 무엇이 다르며 우리가 자산 증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크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이면서도 금융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보면 첫 번째, 사회에 만연한 돈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잣대, 두 번째, 수능이라는 대학 입학시험 체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돈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일상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을 언급하면 천박하게 여기기도 하고 돈독오른 속물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성스러운 노동행위이고 저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버는 것은 사기행위 또는 도박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으며 돈을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는 당연히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교육의 빈약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대입체제인 수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어, 수학, 외국어 중심의 수능을 치러야만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경제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물론 사회탐구 영역에 경제라는 과목이 있지만 수능을 응시하는 전체 인구 중에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경제나 금융교육은 주로 고등학교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론 중심의 수업은 차치하더라도 전체에서 약 1%만이 경제를 공부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의 현실은 더 처참한 상황인데요. 금융교육이 의무화된 여러 금융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금융교육을 비중 없이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어려운 경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상황만 제시한다면 아이들도 충분히 금융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유대인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65%, 포춘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 소유주의 40%, 세계적 백만장자 20%를 배출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석유왕 존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세계 금융의 중심인 JP 모건 체이스의 창업자 모두 유대인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들에게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13살의 성인식에서는 가족과 친척이 돈을 모아 목돈을 쥐어주며 직접 투자를 해보게끔 유도합니다. 이처럼 금융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읽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금융교육을 도외시했으며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매우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 습관이 체질화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은 매우 중요하기에 지금부터라도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금융교육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교육을 위해 학급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는스쿨의 허니쌤이었습니다.